회사를 다니며 3년 동안 꾸준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순수익을 벌었어요. 상품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10개 이상씩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집중해서 쓰시면 됩니다. 초보가 직장인이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업선배 윤수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10개가 넘는 부업을 했었습니다. 40대가 된 올해 드디어 비록 혼자지만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수익을 벌다 보니 동기분들, 선후배분들이 진로 상담 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나 후배분들에게 상담해주고 코칭해 주었던 것처럼 유튜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제 첫 영상이라서요. 제 첫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많이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윤수욱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게 된 박영훈 PD라고 합니다. 제가 모든 직장인들을 대변해서 대표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부업을 하셨길래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 벌게 되신 걸까요? 네, 셀러 부업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중국에서 물건 사입해서 로켓크로스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위탁 판매 혹은 브랜드 소량 사입을 추천드려요. 그거는 좀 한 물이 아니라 좀 5물 정도 간 거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초보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장점들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사입 돈도 많이 들고 뭐 좀 힘들지 않나요?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려서 판매하면 당연히 당장 돈 나간 건 없죠. 하지만 팔리지도 않기에 크게 쓸 돈도 없을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입의 조건이 있는데요. 부업으로 1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조건들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소량 사입인데요. 소량이라 함은 물건의 총 개수가 10개를 넘지 않는다와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부업 6개월 차까지는 보통 한 개 제품당 5개에서 10개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가 있거나 검색량이 증가하는 핫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쇼핑성 키워드로 검색량이 3,000건 이상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핫한 상품인데요. 핫하기에 아직은 데이터상으로 검색량이 적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K-POP 데몬헌터스 굿즈 같은 상품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면서 10개 정도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 사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벌고 있어요. 한 달 매출은 1억 정도이고 월 순수익은 1,000만 원 안팎이에요. 저는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무실도 안 구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이나 알바도 없고 차도 없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 않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되거든요. 딱 한 달에 1,0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의 브랜드 상품을 엄청 적게 사입해서 판매하는 게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해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PD님도 제가 지금 1대1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매출 어떠세요?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출이 500 정도 나오고 있어서 큰절 한번 받겠습니다, 스승님. 이거 아닙니다. 네, PD님뿐만 아니라 6월에 제가 가르쳐드린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한테 배운 지 정확히 3개월 되었어요. 모두 직장인이고 회사 퇴근하고 평일 저녁에만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소싱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품을 어디서 사입할 것인가. 상품과 유통처가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로직, 가격 설정, 광고 마케팅, 뭐 상위 노출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네,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이 맞습니다. 상품 다음은 각 쇼핑몰의 SEO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한 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리는 상품이고, 두 번째는 SEO 및 판매자 점수, 세 번째는
일하는 시간과 방법 시스테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고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상품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상품은 어디서 사입할 것인가? 네, 각 쇼핑몰들의 SEO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 사업의 핵심이에요.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팔리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를 찾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키워드 찾는 방법 중에서 챗 GPT로 트렌디한 상품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챗 GPT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줘 라고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비타민 C와 비타민 D도 있고 아연,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환절기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받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비타민 C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요즘 어떤 비타민 C가 판매가 잘 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키워드 트래픽을 몰고 올 수 있는 홈쇼핑의 상품을 한번 볼게요. 저는 트렌디하고 핫한 상품을 찾을 때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조사합니다. 이때 홈쇼핑에서 이미 방송이 된 상품보다는 앞으로 나올 상품을 미리 찾아서 미리 상품 소싱을 한 것이 좋아요. 어떤 상품이 홈쇼핑에 방송될지 미리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홈쇼핑 모아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홈쇼핑 모아에서 여기에서 눈에 띄는 상품 하나를 선정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하루틴 리포존 비타민 C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 이 제품의 이름은 리포존 비타민 C인 것 같아요. 하루틴은 브랜드 이름 같고요. 만약 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판매할지 결정한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 비타민 C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비타민 C라는 키워드로만은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세부 키워드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건 자동 완성 키워드입니다. 비타민 C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엑셀의 표에 기록해 둘게요. 자, 그리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단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은 연관 키워드라고 해요. 비타민 C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표시해 줍니다. 자, 이 키워드들도 엑셀에 기록을 할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기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은 키워드들이 실제 판매에 참고할 만한 키워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의미 있게 참고해야 할 항목은 경쟁 강도와 실거래 상품 비율, 묶음 상품 비율이에요. 자, 우선 비타민 C를 먼저 검색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 강도와 묶음 상품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실거래 상품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경쟁 강도는 검색 수 대비 상품 수를 나타낸 수치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유리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데이터가 엉망이기 때문에 참고하지 말라는 잘못된 소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틀린 이야기예요. 경쟁 강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왔던 키워드들은 경쟁 강도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색 수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키워드는 오래전부터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많은 상품을 등록해 왔어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는 상품들은 상품의 상위 노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 대량 등록 상품과의 상위 노출 경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품 수가 많더라도 경쟁 강도의 의미가 크진 않겠죠. 자, 하지만 반면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인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량 등록 판매자들의 진입이 적기 때문에 경쟁 강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메가도스 이문샷 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키워드가 원래 없다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키워드들은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이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 상품 비율, 이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60% 미만이어도 잘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묶음 상품 비율을 볼 건데요. 묶음 상품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카탈로그를 의미해요. 가격 비교 카탈로그라는 것은 네이버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한 군데 묶어서 최저가 판매자를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네이버 쇼핑의 가격 경쟁 기능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네이버에 비타민 C를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 또는 쇼핑몰별 최저가 이런 것들이 묶음 상품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많다면 검증된 제품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으니 상위 노출에 유리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 묶음 상품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묶음 상품 비율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면 진입할 만하다고 판단한 편이고 20% 미만이면 아주 좋다고 판단해요. 이런 판단 기준은 제가 정한 판단 기준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각자 경험해 보면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으니까 다양한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판매를 경험해 보시면서 각자의 판단 기준을 세워보세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찾은 키워드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소량 사입을 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저희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리면 바로 팔리는 상품 키워드 50개, 선착순 100명에게 엑셀 파일을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다음 주에 올라오니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올라오자마자 공부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